가장 힘을 많이 가진 정치인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내각제 국가에서는 총리가 될 것입니다. 4월 7일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열렸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선거는 야당이 서울 부산시장이 될 자격이 있느냐의 선거가 아니라 정부 여당이 서울 부산시장을 계속해도 될 자격이 있느냐의 선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정부 여당이 자성과 변화를 거쳐 자격을 갖추기를 바라는 국민의 의사가 표출된 선거였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평가를 받는 유일한 통로가 민주주의 꽃이라 부르는 선거입니다. 선거로 어떤 이는 큰 기회를 잡기도 하고 어떤 이는 출마를 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을 져야 하는 냉정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정부 여당이 참패하면 선거의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가장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법으로 선거 중립이지만 실제 여당의 구심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많이 받는 사람이 제도권 내에 있는 이낙연 대표처럼 선거를 지휘한 정치인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대선 주자로서 아마도 재기가 어려울 만큼 타격을 입은 듯 보이는데 영향력 있는 대선 주자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정부 여당의 크나큰 손실입니다. 화제성에서 정부 여당이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이 참패하자 내신에서는 대통령의 내임덕을 거론하고 한반도 프로세스가 흔들리는 위기를 거론합니다. 전작권 전환 요구가 약해질 거란 예상도 있고 주변 국가의 외교에서 미국의 쏠린 외교를 예상하기도 하는데 사실 근거 없는 예상이라 말할 순 없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4월 16일 미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아시다시피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국정 지지율은 30%대 조중반을 오르내릴 정도로 취임 후 무엇 하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야망에도 임기 초기부터 과도기 총리 1년짜리 총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는데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 스가 요시히데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은 어떤 모습이든지 친숙한 모습만 보여줄 수 있으면 일본 내 지지가 올라갑니다. 헌법상 전쟁을 하지 못하는 국가로 정의하고 있지만 그런 나라치곤 지나치게 군사력이 강합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군사력 순위가 높고 경제력에서도 강대국입니다. 제국주의 시절 미국과 단판 승부를 냈던 강한 이미지까지 가지고 있어 사실상 한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일본의 과거 문제를 대체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국마저도 일본과 관계를 고려해 3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이 학살당한 난징 대학살 기념식에 비회국임에도 시진핑이 불참할 정도입니다. 주변국이 일본을 그렇게 의식하는 것과 다르게 일본은 자국 안보를 미국에 의지하는데 그 의지의 크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 하면 죽고 못 사는 분들이 많지만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전작권 하나 빼면 오히려 나은 나라입니다. 일본의 통치 권력은 패전 이후부터 언젠가는 미국에서 벗어나겠다는 신념과 미국이 떠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미국이 허용하는 만큼 군사력을 키워왔습니다. 인도 태평양 패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이 떠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적절하게 중국과 마찰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무장을 이용해 경비를 절감하고 인도 태평양의 전력을 강화하고자 한 정책 덕에 일본은 전범국임에도 군사력 증강이나 군사기술 개발에서 제약을 사실상 받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이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것도 통치권자일 때 통치권이 약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잡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아베가 퇴임하고 임기를 1년으로 한정해 총리가 된 스가 요시히데는 1년만 하고 총리직을 그만두고 싶을까요? 아베가 퇴임하자마자 아베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올림픽 개최가 분명해진 후
재등장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배가 아파서 총리직을 그만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베 등판론은 이미 일본에서 나오고 있고 여론도 그리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많은 나라 통치권자들이 바라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입니다. 저개발 국가는 대한민국, 일본, 독일 정도의 국력을 지닌 나라와 정상회담을 해도 그 나라에서 큰 화제가 되지만 대한민국 정도 국력이 되는 나라는 국내에서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키려면 아주 첨예한 논쟁거리가 없는 이상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입니다. 선호도에서 미국의 입지는 중국, 러시아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앞서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뒤 첫 번째로 어떤 나라, 어떤 정상을 만나느냐가 언제나 화제가 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스가 요시히데가 바이든 취임 이후 바이든 상대 첫 외국 정상이라는 것에 일본은 대단한 자부심을 품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는 크기만큼 미국의 존중받는 모습은, 미국과 마찰 없이 상호 의존하는 친숙한 모습은 일본인이 가장 안심하는 모습입니다. 스가 요시히데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런 기대감을 충족시켜 지지율이 오르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지율이 오르면 의회를 회산하고 당수로서 선거를 지휘해 다수당이 되면 정상적인 임기를 갖는 총리에 선출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이지만 통치 권력의 뒷배인 여당에서 힘이 약해진 지지율이 내려간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삼는 것에 부담을 갖게 됩니다. 흔히 이것을 레임덕이라 부릅니다. 보궐선거가 있기 전인 4월 2일 서훈 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 조기 실현을 의논했다는 뉴스가 한국 언론보다 일본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의 시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로 현 위기를 돌파할 거로 예측하면서 미일 정상회담 뒤에 곧바로 이뤄질 거라는 날짜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 수준이 한미 정상회담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준은 이미 아니죠. 반대로 중국에선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선거 패배로 국내에선 미국 편향의 외교를 더욱 요구하게 되고 그동안의 미중 간 외교 정책이 힘을 잃게 되면 미국으로 급격히 기울 수 있다고 우려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을 서두른다면 북한 정책이 미국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 한국 의견을 좀 더 반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번 재보궐선거 정부 여당 패배가 아마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국내 정치 갈등이나 외교에서 그만큼 힘이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미국과는 중국 문제, 일본 문제, 전작권, 종전선언, 대북 문제 등 많은 현안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기가 좀 더 쉬워졌다 판단할 것입니다. 내년 대선 이후로 모든 한반도 연안을 미룰 가능성도 제법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헤쳐갈지 걱정도 되지만 그동안 잘해온 만큼 국익을 앞세운 외교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